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일의 잔고는 847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37만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익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상한가,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뭔가 여튼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그 소심파 투자의 4가지 조건 중에 돈, 생각, 인내, 행운인데요. 돈에서 자유롭죠. 저는 투자금이 제가 생활하는 이 부분과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순수하게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돈에서 자유롭고, 생각은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느 투자자 못지않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내 부분이 잘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업하면서 조급함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겨버렸습니다. 전업할 때는 3월까지가 끝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3월까지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그때도 항상 그걸 느꼈습니다. 한 4종목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면 팔았던 종목이 올라가고 사는 종목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꼬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막 답답하니까 한 건 확 질러가지고 또 더 큰 늪에 빠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투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부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 올라가면 그냥 뭐 1년 동안 가지고 있지 뭐 이런 마인드로 합니다. 그래서 인내 부분이 해결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생각 이까지 원래 돼 있었고, 인내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전업에서 벗어나면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이 3가지가 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운도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잡은 종목이 운 좋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계속 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맞구나 해서 이제 소심파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책에 써놓은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이걸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제가 코스트라니 투자법 이렇게 해서 제가 방송을 한 겁니다. 어저께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놓은 거 쭉 보다가 코스트라니 투자법 관계되는 영상을 제가 4개를 올려놨거든요. 책 한 권을 3부분으로 나눠가, 워낙 책이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그건 1시간짜리 넘어가는 영상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종합해가지고 코스텔라니 투자법 총정리 이렇게 해갖고 또 하나는 또 1시간 넘어가는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조회수가 1000이 넘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와, 그 긴 영상을 지금 생각하면 좀 짧게 만들어 드릴 텐데, 1시간 넘는 영상을 조회수가 1000이 넘어가는 걸 보고 이 코스트라인 투자법이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단타가 난무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샀다 팔았다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건 솔직히 이게 정권사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정권사 수수료 높이려고 정권사에 일하는 애들이 방송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사락했다가 저기 파라락했다가 그냥 줄 거 놓고, 이 무슨 기본 개념 없이 그냥 줄 거 놓고 빠지면 손절하세요 그래 놓고, 또 다시 또 밑에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사세요 그러고, 반등하면 또 팔아라 그러고, 내려오면 또 사라 그러고, 계속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팔아버리고 또 다시 사고, 이걸 하루에 막 수십 번 해버리니까 뭐 손실 안 받더라도 수수료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수수료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정권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권사 입장에서 유능한 직원은 사람들을 하여금 얼마나 팔았다 살았다를 계속 반복시켜 주느냐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점으로 얘네들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할게요.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이제 써놓은 책에 정권사 직원이 한심하다는 예를 들어놓은 게, 어떤 사람이 정권사에 찾아가지고 제가 이런 종목을, 예를 들어서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을, 이러니까 정권사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 종목 지금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아니고 제가 잉글우드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파시는 게 맞겠습니다, 바로 바꿔서 또 팔아야 되는 논리를 또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라 그럴 때도 논리가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팔으라는 논리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자꾸 샀다 팔았다 해갖고 수수료로 증권사에 돈 벌어도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하다 보면 그 포커판에서 삥 뜯는 거하고 같은 거죠. 밤새도록 포커를 6명이 쳤는데 돈은 누가 버느냐? 그 방 주인이 벌죠. 한 판에 10원씩 뜯어도 이게 밤새도록 치면 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삥 뜯은 돈 가지고 또 빌려줘 갖고 고리로 빌려줘 갖고 또 이자까지 챙겨 먹지요. 이게 지금 증권사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타개하자는 차원에서 코스트라니 투자법을 제가 들고 왔는데 2년 동안 성과가 없어서 제 스스로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해서 뭔가 성공하는 걸 보여드리자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엮기로 세버렸는데요. 그냥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시장 상황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플러스 37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상승한 건 아닌데 어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말씀드렸을 겁니다. 연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게 뾰족한 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시장이 폭삭 내려앉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장이 안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 뭐 괜찮고 해서 한 2년 이내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할 거라고 예상을 드렸는데 딱 거기는 못 벗어나죠.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증시가 많이 출렁거렸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초반에 하락하고 있다가 보시면 이거 제가 해외 증시 차트 보시면 갭으로 떨어졌다가 하락해서 출발했다가 들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다시 빼올리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다가 밀어 들어올리면서 상승 전환 시켜서 끝이 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잡았답니다. 지금 상당히 높게 잡히는데요. 기존에 4.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놨는데 이걸 6.5% 그러니까 더 많이 성장할 것 같다. 경기가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경제가 성장한다 이러니까 주식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 초반에 1.689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럼 이 수치면 나스닥이 급락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갭 하락에서 낮게 출발했는데 오후에 접어들면서 아마도 금리 인상 없을 것 이 얘기가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다시 안정을 찾아서 1.64로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으니까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1.64면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밑으로 빠져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국채금리가 1.68 이런 식으로 다시 더 올라간다면 나스닥 지수가 하락할 그런 위험성은 항상 가지고 있다. 지금은 걱정해야 될 부분은 금리입니다. 돈이 풀리기 때문에 유동성은 풍부한데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갖고 물가 상승하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증시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풀리는 호재는 반대로 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는 이 뉴스가 나와버리면 추세가 꺾여버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조마조마하게 사람들이 지켜보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직까지는 시장이 견조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하루종일 뭐 많지는 않지만 플러스 0.2 정도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겠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코스닥을 또 한 53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계속 팔아도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적어도.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3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계속 매도 쳤다가 이제 매도량을 줄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봤을 때 현재까지로 봤을 때 증시는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지수를 감안하면서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잘 생각해서 저 같으면 내일이 금요일이니까요. 주로 이제 오전장에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좀 활발합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갖고 비중을 확 줄이든지 팔아버리고 그다음 오후에는 그냥 쭉
그 가장 냉정하게 하자면 오전장이 상승하면 이익 실현 쫙 해버리고 현금 100%딱 하고 가만 놔둬버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 사느냐 하면 오후장 가면 좀 밀렸다고 가정하고 오후장 그 종가에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의 거래에서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하락하지 않으면 좀 효과가 없지만 만약 하락했다면 매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버티다가 시간의 거래에 가서 걱정된다 싶어하고 던지면 시간에서 더 하락하게 되겠죠. 이때 매수하면 그만큼의 하락만큼을 플러스 수익으로 가지고 출발하게 되니까 안전하게 종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할 수 있는 계획은 내일 오전장에 시작하자마자 올라갈 때마다 계속 분할 이익 그 매도를 해가지고 쭉 비중을 줄인 다음에 장 끝나고 시간에 거래해서 그러니까 내일 또 저 아르바이트 나가야 되니까 오전에 한 11시쯤까지 해서 그 비중 싹 줄여놓고 그 다음 한숨 자고 푹 자고 일어나갖고 시간에 거래해서 다시 팔았던 종목들을 다시 사는 그런 방식으로 내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라는 거 빼고는 현재 상황은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요, 이거 어제 그 나파벨탄주 해갖고 종근당 바이오하고 경보제약이 상한가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그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뉴스가 5시 50분쯤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 마지막에 그 시간에 하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그거예요. 저 성분이 코로나의 뭐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음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걸로 해갖고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꽝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갔던 부분이 다시 거꾸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보시면 어제 요만큼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되돌아서 원리대로 되돌아왔죠. 여기 아직까지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는 안 빠졌는데 여튼간에 어제 올려놨던 만큼 되돌아갔다. 이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우리 기술 투자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사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니까 비트코인을 산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건 대단한 뉴스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어떤 그 교환 수단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제가 아침에 봤을 때 5만 9천, 6만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6만 달러까지 찍었던 걸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했던 부분이 인도에서 규제한다는 바람에 5만 4천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6만까지 치솟아 버렸죠. 그리고 현재 지금 5만 8천 9백, 5만 9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빠졌던 만큼이 되돌아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 버리니까 이걸로 인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매수세가 몰렸는데 이게 전하고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우리 기술 투자 매매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전에부터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정도 보시면 비트코인이 급등하는데도 거꾸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막 나옵니다. 이게 잘 시차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기술 투자를 여기쯤에서 매수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길게 보고 그냥 사갖고 묻어놔버리는 관점으로 접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치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상승할 때 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기술 투자 제가 했던 걸 그냥 설명 먼저 드릴게요.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인지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대장인지를 잘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게 지금 상당히 강하죠. 이 에이티넘이. 근데 우리 기술 투자는 좀 약하죠. 여기서. 그래서 이날 봤을 때 에이티넘이 대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100만원 갖고 있다가 얘를 50만원으로 줄이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로 50만원 사가지고 5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장 시작할 때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장 시작할 때 바로 팔았죠. 바로 팔고 뭔가 좀 꼬인 것 같다. 요때 맞죠, 그죠? 뭔가 좀 이상하더라. 어제 시작할 때 얘를 바로 팔고 그 다음에 장 끝날 때 우리 기술 투자를 100만원치로 다시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술 투자 50 ATM 인베스트 50 갖고 있다가 이게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대장이 우리 기술 투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ATM 인베스트하고 우리 기술 투자를 다 팔고 장 끝날 때 우리 기술 투자를 100만원을 잡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기술 투자가 25%나 급등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전히 어느 정도 뭐 서발에 지잡아 때려볼 수도 있고 제가 우리 기술 투자라고 몰았던 이유는
단순하게 비트코인 가격 인상, 그 가격 상승만 가지고 했다면 옛날 같으면 위지트가 대장으로 움직입니다. 보통 위지트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우리기술 투자가 뒤를 따라갑니다. 비덴트가 2등 정도 따라가고 우리기술 투자가 3등,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4등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것까지 겹쳐진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코인베이스인가 뭔가 그 가상화폐 거래하는 그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개념으로 두나무라는 이 이제 그 비트코인 거래하는 업비트인가 뭐 거래하는 거기 그 관련한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 기대감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쿠팡 때문에 이런 습관이 생긴 거거든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나서 대박 터졌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같은 개념으로 삼성 출판사도 나스닥 상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아기상어 그 회사 이름 까먹었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막 급등하듯이 마찬가지로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감이죠. 그래서 되기만 되면 대박이다. 그럼 여기 투자했는 우리 기술 투자가 대박난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관점으로 지금 오늘 올라간 거 보시면 다른 것보다 우리 기술 투자만 축적 올라갔습니다. 가장 강하게. 뒤에 보시면 비덴트도 못 따라와요, 지금.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터. 거의 뭐 보합에서 못 올라가고 있죠. 얘는 간접 투자라서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우리 기술 투자는 8% 투자했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위지트는 뭐 잽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다. 지금 거래량 보시면 1억 3,600만 주입니다. 대다수의 거래를 여기서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지켜봤는데 좀 갈만한 종목들이 코스닥이 오늘 그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상승했는데 갈만한 테마들이 움직이다가 이 우리 기술투자 쪽으로 거래량이 다 쏠려버리니까 다른 종목들이 크게 힘을 못 썼습니다. 오늘 나름 괜찮다고 봤던 종목들이 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윤석열 관련주 서현이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근데 올리다가 전부 다 저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세력이 더 이상 힘을 안 받치죠. 좀 땡겨 올리면 따라오는 그 단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뭐 오르르 하다가 그냥 흘러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덩달아서 제가 기대했던 이 한국 경제TV, 그 다음 러셀, 이 종목도 아침에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주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가 갈만한 타이밍이었는데 우리 기술 투자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멈춰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탄소 중립 관련한 이야기가 탄소 배출 관련한 문제가 어제 뉴스에 한번 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가장 대장격인 그린 케미칼이 오늘 조금 반등 나왔습니다. 이 지금 그린 케미칼 빼고는 마땅히 들어갈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 케미칼 그 다음에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건산업 그 다음에 뭐 휴캠스 이런 종목 그 다음에 태경 BK 얘는 이제 뭐 아직까지 그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탄소 포집하는 기술 뭐 이런 걸로 해서 대충 이런 종목도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다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약간 소외돼 버렸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전에 그 한참 좋았던 기아차 자동차 애플카 부분 이 부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느낌으로 잡는 것 같아요. 애플에서 협업한다는 뉴스를 보내면 거래를 끊어버린다 이랬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렇더라도 애플에서 자동차를 생산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아차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 기아차에서 우리가 애플카를 생산해 준다라고 말은 절대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할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차가 안 내려오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관점을 보게 되면 이제 부품주 중에 구형테크 같은 거 얘 안 빠지고 지금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품 중에 화신을 괜찮게 보는데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급등함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저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못 땡겨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그 대량 거래를 해가지고 시세 무출함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 되면 이제 그 이쪽으로 조금 이제 그 열기가 식겠죠. 그럼 열기가 식고 나면 아마도 내일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이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금요일이라서 선뜻 들어갈 엄두는 잘 안 나는데 대충 그럴 것 같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중의 특징주 가장 핫했던 게 우리 기술 투자가 가장 핫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한 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그
이게 거래를 여러 번 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샀다 팔았다를 좀 했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은 KCS를 그 시간의 거래에서 그 팔았습니다. 이건 저 왜 그랬냐면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 종목 설명 들어가가지고 디지털 화폐 개혁 관련한 거는 앞으로 그 한은에서 그렇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테마는 살아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대장이 뭘까?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전부 다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종목이 로지시스, KCS, KCT, 한네트, 한국컴퓨터는 이 회사들의 모회사입니다. 한국컴퓨터 지주에서 전부 빠져나와 갖고 이런 종목들이 분할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컴퓨터는 모회사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대장으로 날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자회사들이 올라가면 덩달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키 맞추기 하려고 뒤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대장격으로 갈 그건 아니고 후발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과연 이 중에서 뭐가 대장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네트가 대장이냐 로지시스가 대장이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로지시스가 치고 올라가면서 대장 자격을 보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로지시스가 대장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이익 실현하고 50만원만 남겨놨었고, 그 다음날 갭으로 떴을 때 그것마저도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유의지정 뭐 걸릴 것 같다 이래가지고 누를 것 같아서 정리를 다 해버렸거든요. 해버리고 나서 2등주일 것 같은 KCS로 매수를 했었는데 해갖고 어제 약간의 이익을 봤거든요. 수익 보고 200만원치 가지고 있었는데 장 끝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종목 설명 들어가서 보니까 설명이 뭔가 좀 다르더라고. 이게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얘는 그 무슨 솔루션 이래갖고 보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디지털 화폐 나오게 되면 이 보안하고 이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지시스 보시면 전산 장비 유지 보수,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겠죠. 그거 할 때 용역 서비스 같은 걸 얘가 다 할 거기 때문에 얘가 대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느낌입니다. 혹시 이쪽에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어디가 대장인지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가 대장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어쩔 수 없이 눌릴 것 같아서 얘를 팔고 2등주로 갔지만 아무리 봐도 얘가 대장일 것 같았어. 아침에 가지고 있던 KCS를 일단 던지고 보자 해가지고 190만원 정도 있었는데 5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매도 주문 넣었습니다. 항상 꼭 팔아야 될 때는 제가 하는 게 있죠. 8시 20분 딱 될 때 8시 19분 56초부터 딱 그 시간에 거래하는 그걸로, 그죠? 매도 주문 딱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하려고 하기가 또 잘 안되네요. 이거 안 보여드려도 되십니다. 요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팔고 싶을 때 쓰면 좋은 겁니다. 요렇게 딱 해놓고 시계를 여기 딱 띄워놓고 8시 19분 55, 56, 57, 58 할 때 딱 누르면 제가 누르는 거하고 20 되는 거하고 그 일치합니다. 만약 조금 빨리 눌러버리면 그 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고 에러 메시지가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탁 눌렀는데 운 좋게 제가 1번으로 매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의 거리에서 몇 주였더라? 157주 주문 넣었는데 148주가 시간의 거리에서 오늘 딱 148주가 거래됐어요. 제게 다 팔렸다는 얘기죠. 팔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면서 KCS가 바로 하락해 버렸습니다. 바로 하락해서 쭉 빠져버렸죠.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운 좋게 잘 팔았고, 그 다음 50만원 남았는 것도 내려와서 못 올라가길래 여기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KCS 정리하고 나서 뭘 했냐면 로지시스를 5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어제 게시판 글 보다가 느낀 건데요. 이번에 투자 유의 지정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T-5일 전 가격보다 뭐 몇 프로 이상 오르면 단일가 지정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누가 계산해 놓으신 분이 있던데 어제 같은 경우에 13,000 얼마 정도, 그러니까 대충 한 이 정도까지만 안 넘어가면 단일가 지정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약간 위에 올라왔는데 이거 단일가 지정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는데 이 계산상으로 봤을 때 5일 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D-5인가 뭐래서 요 가격보다 몇 프로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요게 하루하루씩 지나갈 때마다 5일 전이니까요. 그럼 지금 바꿔 말하면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갖고 이날 기준으로 보면 그 몇 프로 이상 안 올라도 된다 하면 상한가 쳐도 되는 가격이 돼버릴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잡아놓고 기다리면 한 3, 4일만 기다리면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얘를 잡았습니다. 분할로 50만원 잡고 여기서 50만원 잡고 그 다음 여기서 50만원 잡아가지고 평균 가격이 대충 다들 저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50만원씩 잡고 또 50만원 잡았습니다. 여기서 50만원 잡고 여기서 50만원 잡으니까 100만원씩 평당가가 대충 지금 가격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이 디지털 화폐의 대장은 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 디지털 화폐가 지금 그 대세니까요. 뉴스가 나오면 얘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요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매매했는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뭐 러셀 이거는 로지시스 잡은 거 요거 설명드린 거고, 러셀은 그 추가로 잡았다가 팔았다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비중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원래 100만원씩 가지고 있었는데 뭐 팔고 사고 이게 이 가격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거의 뭐 이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잡았다가 이 실현했다가 또 잡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러셀은 120만원이 됐고요. 한국경제TV는 같은 개념으로 윤석열 관련주 올라갈 줄 알고 샀다가 또 다시 정리했다가 뭐 하다가 보니까 지금 170만원 정도 비중이 좀 늘었습니다. 원래 100만원 있었는데 내일쯤 되면 주말을 앞두고 윤석열 관련주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비중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한 20만원 추가했고 한국경제TV는 한 70만원 정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지시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현재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태고, 이건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 다음 잉글우드랩인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이 아주 좋았는데 이 꼬리 달고 눌리는 바람에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정리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면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정리가 좀 빨리 됐습니다. 오늘 한 요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위로 쏘아 올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물린 매물은 오늘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조금 눌렀던 횡보하던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내지는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해가지고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실적이 좋고 제가 이 종목 매수한 이유가 화장품 관련주고 코로나가 진정되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다. 작년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3% 정도 됐죠. 실제로 하면 한 15%입니다. 이익이. 왜냐하면 요날 제가 어제 50만원치 추가 매수했다가 50만원을 다시 팔았기 때문에 100만원치 다시 팔아가지고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이게 평단가가 조정이 돼버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한 15% 정도 수익 났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 13% 수익인데 이건 주봉 보시면 지금 아직 바닥이라고 보여지죠. 화장품 관련주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차 한번 보시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권이 보여지죠. 근데 이 잉글우드랩이 거의 바닥권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 바닥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잉글우드랩이 가장 지금 가격 면에서도 괜찮고 돌리면 아주 가볍게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돌리는 거는 통상 보면 쭉 이렇게 해서 돌리면 대충 한 요 정도 선 여기가 지금 고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항대 주봉으로 봤을 때 저항대로 보기 때문에 이건 바꿔 말하면 지금 올라가는 이 힘으로 봤을 때 여기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가 일단 생각이고요. 그럼 이제 짧게 본다면 한 이 정도 가격 왔을 때 대충 한 7,700원 정도 되죠. 그러면 7,700원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좌우지간 이 정도 가격 왔을 때 비중을 한 뭐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매물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많이 물려있죠. 초반에 물려갖고 못 팔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팝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물 소화를 하고 나면 여기는 지금 다 지나왔기 때문에 앞쪽에 거의 지금 2019년부터 2020년이니까 2년 정도의 가격은 넘어섰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매물 일부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또 잘 안 팝니다. 또 뭐 한 10년 놔두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매물을 다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딪히고 나서 또 그 매물 소화 좀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라갈 때는 만 원대를 넘어서는 이런 가격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팔고 싶은 이유가 전혀 없죠. 여기서 뭐 조정을 받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만 원대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현재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면 제가 한 게 설명이 다 됐나요? 이 부분들이 요약하면 대충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그 오늘 매매를 마쳤고 그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 혹시 뭐 빠진 거 있거나 제가 했는 거 중에 잘못된 거나 뭐 참고할 이야기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그 보고 나서 다음 방송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종목 있으시면 이제 댓글에 그 종목 추천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실제로 그 괜찮다 싶으면 직접 매매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샀고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 주도주를 다 못 보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 괜찮은 종목을 제가 빠뜨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 종목 추천 주시면 제가 분석해 갖고 그 종목을 매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아니면 그 어제 그 신일전자 그 문의 주셨었는데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직까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말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황사가 언젠가는 올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때쯤 급등할 때 일부 이익 실현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의견도 말씀드리기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에 저보다 상당히 고수분이 HLB하고 HLB생명과학 그 의견 물으셨는데요. 이건 제가 어제 그 설명할 때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제가 바이오 관련주로 이 종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의견이 없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는 제가 진짜 모릅니다. 이게 올라가는 이유를 그냥 느낌에 HLB가 그 관절염 치료제 그 무릎에 관절염 치료하는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뭐 그런 그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줄기세포가 또 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심장 같은 이런 내장 조직에서 뽑아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다리 같은 이런 쪽에서 뽑아내는 게 있고 종류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임상 시험을 했는데 그 이쪽에서 뽑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나중에 그 검사해 보니까 이쪽에 줄기세포가 아니고 다른 거였다 뭐 이래서 바꿔치기 했나 어쨌나 하고 이런 논쟁이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날 뉴스 잘 찾아보시면 이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HLB가 급락했고 HLB생명과학은 같은 계열이니까 덩달아서 그냥 빠진 것 같습니다.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날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건 덜 빠졌는데 HLB하고 HLB생명과학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했었고 지금 HLB생명과학은 거기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상대적으로 위로 많이 치고 올라가는 것 같고 HLB는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걸로 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의견 낼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줄기세포 관련한 이 실험이 임상시험이 그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 회사에서 발표한 거는 뭐 그 새롭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좀 과장된 뉴스였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뉴스 나오고 나서도 뒤로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찜찜하다 싶은데 이걸 또 밀어 올리고 있어서 솔직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전에 코스닥이 급등할 때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땡겨올린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코스닥이 반등하면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 무거운 종목들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르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HLB 사장님이 그 회장님이 투자 쪽에 아주 좀 저희가 있으신 분 같아요. 다른 종목에도 막 투자를 하고 이 주가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는 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제 방송할 때 드린 그 예를 든 거는 오로지 그냥 예였을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안 좋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지만 뭐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